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부동산 개발론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일단 부동산 개발론은요, 아주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논리와 그다음에 여기에는 법률적 규정들 이런 것들을 갖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많은 그 노력을 요하는 그런 영역이 이 부동산 개발론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요, 제일 먼저 개발이 뭔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건축 요것만이 개발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개발은요, 토지를 갖다가 조성하는 것, 그것도 개발이고, 그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다음에 시설물을 세우는 것, 이것도 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은 결국 뭐냐? 조성과 건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에 관한 것을 다룰 적에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요 부분은 개발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어디 사업 주체가 이제 그 부동산 개발에 대한 사업을 할 때 보면 시행사가 존재하고 시공사가 존재해요. 이때 시행사는 개발업자예요. 하지만 시공사는 개발업자가 아니다. 그래서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특수한 그 업무만 맡아 가지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공은 개발이라고 하는 행위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토지를 조성한다고 할 적에는요, 여러분들 형질 변경의 방법에 의한 조성도 있다라고 해서 요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의 용도 변경은요, 무형적 개발이라면 요 형질 변경은요, 여러분들 형질을 바꾸기 위해서 조성이라고 하는 그 과정 필요하다 보니까 얘는요, 복합적 개발 행위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측면은 건물의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서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적 개발이다. 그런데 형질 변경은 복합적 개발이다. 라는 요 사실을 같이 여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건축이라고 하는 측면은 건축 외에 대수성과 리모델링,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요 측면, 이건 무형적, 형질 변경,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은 복합적 개발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부동산 개발 및 개발의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 정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은요,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지는 않아. 이걸 갖다가 분양하거나 임대를 해요. 분양하거나 임대한다는 건 바로 타인에게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과 임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타인에게 공급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을 이름하여 우리는 개발업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개발업자 범위 속에 시공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개발에 대한 일단 논리적 접근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개발에 대한 분류인데요. 자, 주체에 대한 분류할 때 제1섹터라 그래가지고 제1섹터는요, 국가에 의해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면 제1섹터라고 하고요. 제2섹터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과 기업, 즉 사적 주체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제2섹터라고 하고, 제3섹터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 개발 형태로 이야기해서 바로 요 제3섹터라고 하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뭐 BOT라든지 BTO, BTL, 그 다음에 BOO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3섹터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적 주체, 이쪽 개발, 이쪽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다뤄지는 것은 이런 것이 다뤄지겠죠. 여기에서는 뭐 자체 개발이냐, 그 다음에 지주, 공동사업이냐, 자체 개발이냐, 지주, 공동 개발이냐 이런 측면으로 논하면서 여기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것들이 변형되겠죠. 예, 등가 교환 방식이 또 있고요. 그냥 분양금 정산형 방식도 존재할 수 있고요. 수수료 주는 형태도 있고요. 뭐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는 형태도 있고 뭐 하는 그런 다양한 사적 주체 개발 이야기들이 다뤄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적 주체라고 하는 이 측면으로 하면 국가 법에 의해서 다루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다뤄지는 것은 재개발의 문제일 것이고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다뤄지는 것은 신개발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과 신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다뤄집니다. 그 다음 이겁니다. 유형적 개발, 무형적 개발으로 유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변경을, 그 다음에 무형적 개발이라고 하는 건 이용 상태의 법률적 변경으로, 건축 토목에 의한 것은 물리적 개발이라면, 유형적 개발이라면 용도 지역 지정, 그 다음에 변경, 그렇죠. 용도의 변경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형적 개발이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요, 복합적 개발이다. 저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에 뒤따르는 위험인데요. 보통요, 위험이라고 하는 측면은요, 우리가 어디서 다뤘냐면 투자론에서 다뤘어요. 투자론에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은 높아져요. 반면에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는 이렇게 비례 관계에 놓인다면 수익률이 커지거나 또는 위험이 커질 적에 이때 부동산의 가치,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루면서 여기서 위험의 형태 또는 위험 처리 이런 것을 투자론에서 다뤘고요. 그런데 개발론에서도 또다시 위험의 측면을 다루는데 거기에는 법적, 시장, 비용 이런 세 가지 측면의 위험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법적인 위험이 있는데 이 법적인 위험은 공법상, 사법상의 제한에 따른 위험으로서요.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여 하게 되면 법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거고요. 자, 시장에 따른 위험은요. 시장의 변화. 예, 예기치 못한 시장의 변화에 따른 그런 위험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죠. 수요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가격의 변화라든지 뭐 이자율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다. 해서요. 여러분들 이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장 분석 또는 시장성 분석 그리고 요 전에는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게 앞서죠. 그래서 요 영역이 바로 뭐냐면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두 개는 달라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위험은요. 여러분들 특징이 뭐냐면 시장 위험은 이런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즉 뭐냐면 공기의 완성 여기가 뭐냐면 개발이 끝나는 시점이요. 개발이 끝나는 시점에 다다를수록 시장 위험은 점차 감소하는 형상이 있다. 그래서 개발이 끝나게 되면 결국 시장 위험은 우리가 면하게 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위험은 이렇게 갑니다. 근데요, 이걸 비용 위험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요. 이 비용 위험은요, 여기는 뭐냐면 기간이 지날수록 시장 위험은 줄는데 비용 위험은 이 표현이 다른 표현이에요. 뭐냐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길수록이 아니고 길어질수록. 자, 예상했던 기간은 이거예요. 2년 동안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자꾸 2년에서 3년, 3년에서 4년 이렇게 공기가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비용에 대한 위험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비와 관련된 위험으로서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그 위험은 더 커진다. 그래서 기간이 길수록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험은 커진다. 반면에 여기에 시장 위험은 개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죠? 그럴 때는 위험이 준다. 해서요. 두 개를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접근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발업자 입장에서요. 토지 소유자에게 이겁니다. 개발에 따른 비용이 잘못하게 되면은요. 비용이 공기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날수록 비용이 증가하게 돼서 위험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비용 이상은 네가 다시 내라. 그래서 최대 가격을 미리 보증하고 계약할 수 있다. 단 요거의 단점은 뭐냐? 최대 가격이 미리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되게 되면 오히려 부실 시공이 되죠. 그 가격 넘어서면 안 되니까 그냥 밑으로 해서 여러분들
예, 추가 비용의 이겁니다. 부담을 제거하는, 그러나 부실 시공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으로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제 도시개발법 개발 시행 방법에 의한 이제 그 방법으로 분류로서요. 신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재개발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신개발은 주도하는 법이 뭐냐? 도시개발법이에요. 재개발은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것은 재개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신개발과 재개발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주거하는 입주인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주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고,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 지역을 바꿔요. 이건 신개발입니다. 근데 재개발의 형태는 뭐냐면 여기에 사는 이 주거인들이 개발된 이후에 주거자들이 여기에 그대로 살게 돼요. 이런 쪽의 개발은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관하는 법이 신개발에 대한 건 도시개발법이고 재개발에 대한 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명 도정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